3월생 같은 경우에는 초년부터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월생은 사회적 귀인이라든지 아니면 인연이 조금은 강한 달생이야.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보다는 후반부터 조금은 복이 터지는 타입이야.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이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서 맞춰서 움직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부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 저희가 뱀띠 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과 반대로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월생은 몇 월생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뱀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뱀띠는 지혜롭고 계획적이기는 하지만요, 혼자 감정을 삭히고 또 스스로 길을 막는 성향이 좀 다분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은 타고 태어났지만 길이 막히면 성과가 안 나오는 팔자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 뱀띠들은 속으로 조금은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눈치도 되게 빠르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가 조금은 무너지는 격이 되게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뱀띠 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달로 본다면은 몇 월생 분들에도 복을 쥐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월생이 좀 있을까요? 있지. 3월생. 3월생 같은 경우에는 초년부터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성향은 신중하고 또 계산적이고 판단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재물운을 놓고 봤을 때 초년부터 조금은 안정적으로 뭔가가 안전한 기회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 귀인운이에요. 주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의 조상의 덕으로 이 길이 조금은 열리기 시작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빨리 내 길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은 크고요. 하지만 주의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신중하면 내 기회를 조금 놓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3월생 뱀띠는 심중함이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결정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 3월생 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또 3월생 말고도 그래도 좀 복을 타고난 월생이 있다면 몇 월생 분들? 6월생. 6월생. 6월생은 사회적 귀인이라든지 아니면 인연이 조금은 강한 달생이야. 성향은 활발하지는 않거든, 3월생보다는. 다만 그렇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매력이 있어. 그래서 희한하게도 뭔가가 이게 꽃이 되고 뭔가가 천인의 만인의 귀인이 되는 그런 온기가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운과,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게 있잖아, 피디님.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또 건강과 이 재물, 뭔가 이게 딱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도 사실 제복 중에 하나이다, 오복 중에.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게 자석으로 딱 땡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장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지.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기회가 조금은 빨리 들어와.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조금은 다가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또 인연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까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기운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알아? 1+1이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뭔가가 내 운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잘 들어오면서 늘고 부는 경우가 되게 크거든. 그래서 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의 내 일이 조금은 벌어지고 많아지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사람한테 너무 과하게 베풀면 재물의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가 않아. 앞에서는 웃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것만 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그런 기운 자체가 이 사람들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릇이 되고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월생이 좀 있을까요? 9월생. 9월생.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보다는 후반부터 조금은 복이 터지는 타입이야. 독립적으로 약간 좀 강인한 스타일이기는 하거든.
근데 초년에는 고생이 많아. 왜냐면 약간 외고집이고 또 되게 뭔가 나만의 그게 되게 강해. 근데 사실 내 고집이 있어야 뭐를 해도 풀어먹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초년 시절에는 조금은 내 운기 자체가 조금은 꺾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후반부부터는 복이 터지니까 너무 재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재물운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40대 이후부터 재물과 뭔가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있어서 되게 강한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또 인연은 늦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귀인에 있어서의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뱀띠 9월생들은 사실 결혼도 일찍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 그것도 타이밍이 왜 나는 사람을 못 만날까요? 왜 아직까지 나는 혼자일까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영상을 보면 귀인이라든지 인연줄이 되게 크게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왜 꼭 내가 가장 아닌 가장 왜 나는 되게 힘들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왜냐? 이 결혼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뱀띠 9월생 분들은 사실 35 이후에 결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눈물바람이라든지, 결혼을 하고 인구가 는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울타리에서 같이 뭔가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럼 선생님 반대로 바라봤을 때 유난히 좀 뱀띠 중에서도 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월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 1월생. 초년 기회가 적고 혼자 버텨야 돼. 진짜 꿋꿋하게.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또 4월생은 사람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물의 손재가 조금은 많아. 그래서 희한하게도 뭔가가 돈이 들어오는 듯 하면서도 훅 나간다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클 거고,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초년 운이 조금은 약하고 답답함이 좀 많아. 그래서 뭔가가 내가 예를 들어 모의평가라든지 뭔가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거는 되게 잘 보는 듯 하지만 진짜 결정적일 때 이거 자체가 딱 안정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되게 큰 달생이야. 또 하나는 11월생. 경쟁자가 조금은 많고 사람한테 치여.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가 내 조바심이 나고 뭔가 감정의 기복이 조금은 심해질 수가 있는 달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늦게 오거나 길이 막히는 팔자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게 꼬였는지를 알아서 그 원포인트만 좀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개를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를 한 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복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리고 또 1월생 말고도 또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없어. 그러면은 1월생 말고는 그럼 우리 뱀띠 분들 중에서는 다른 월생 분들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1월생, 4월생, 그 다음에 7월생, 11월생. 그럼 뱀띠 분들 스님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게 이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이 뱀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약간 계산적이고 판단력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뭔지 모르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굴린다든지 잔머리라든지. 근데 사실 잔머리를 굴려야 뭔가가 일이 잘 풀려가는 거기는 맞기는 한데 결단력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꼬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이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서 그 부분만 맞춰서 움직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현실에서 좀 답답한 기운들이 조금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어느 거라고 하냐면 사실 이 뱀띠 같은 경우에는 상문 관살이라든지 상문의 운기가 조금은 많이 끓이는 분들이 되게 크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매년 다른 거잖아.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뱀띠라고 하더라도 뱀띠의 나이가 다 다르잖아. 그죠? 왜냐면 37 뱀띠도 있고 49 뱀띠도 있고 또 25 뱀띠도 있고, 근데 그 해 드는 해가 상문이 끼는 달이 있고 상문 관살이 끼는 달이 있어. 그럼 상문이 끼는 달에는 사실 상갓집만 안 가도 되기는 해. 근데 이게 상갓집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이랑 재수 없으면 마주치면 상문이 끓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해 남자들은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뭐 관도 들어줘야 되고 상여도 해줘야 되고, 또 집안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부모인데 어떻게 염하는 걸 안 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염쟁이들은 무슨 띠는 이거를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줬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아니 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게 다 가져가는 거는 가져가지만 그 해 인구가 줄지 말아야 되는 해 인구가 줄었을 때 가시는 분한테 가지 마세요 하고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건 하늘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딱 치고 들어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운기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운에서 딱 치이면서 완전하게 비운으로 꺾여버리는 경우가 커. 그래서 사실 매년 내가 그 해 뭔가가 조금은 답답하고 갔다 왔는데 몸이 뭔지 모르게 어디 병명은 없다고 하는데 자꾸 꼬이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사실 뭐 때문에 그런지 딱 한 캐를 조금은 보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엄청 돼. 진짜 이런 케이스들을 엄청 많이 봤다. 실제 상담한 케이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젊은 나이에 운기를 엄청 터서 부동산으로 진짜 엄청 해먹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부동산이 되게 잘 돼가지고 사실 어린 나이에 그만큼의 금전을 많이 만졌던 사람인데 갑자기 정말 친한 불알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진짜 매일 진짜 주거니 받거니 했던 사람이고 내 부모 같은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분명 상여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염이 끝나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이다가 보니까 그게 전혀 자기한테는 마음에 동요하지가 않았어. 그동안의 말을 잘 듣고 진짜 엄청 잘 움직여졌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뭔가 이게 사업지 개발권이나 이게 다 예약을 하고 뭔가 움직였던 부분이 분양이 되다가 완전 다 엎어지고 막 깨지고 완전 꼬여서 이게 한 두세 가지가 묶이니까 사람이 알죠. 운기가 자체가 막 돈을 막 벌려 들어와도 내가 벌려놓은 사업지가 두세 가지가 묶이면 완전 한 캐 갑자기 훅 무너지는 거. 그래서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냐. 그래서 이거 자체를 조금은 잡아놓고 이게 상문 관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얘기 들어봤어? 그쵸. 만약에 이게 관이다? 내가 여기에 들어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우리가 7매 7치를 묻잖아요.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 관에 들어가서 딱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이 뭔가가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는데 일이 자꾸 뭔가가 엎어지고 끓여.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딱 한 캐 치잖아? 그럼 내 몸 자체도 꺾이는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머리가 다 엎어지다가 보니까 이거 진짜 완전 이거 뭐 파산하게 생겼다고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가래로 막을 거 왜 호미로 막냐라고 뭐라고 엄청 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딱 잡아놓고 나서 이게 내 조상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잡아놓고 나서 이 사람 자체가 다시 하나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정이 조금은 됐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한번 딱 꼬이려고 들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이 운이 안정적으로 가냐? 이 운기 자체가 비운으로 꺾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내 운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들어온 것 같아. 뭔가가 막 움직여지고 뭔가가 진짜 막 잘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이 운기가 나한테 계속 있고 머물러 있게 움직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아니 어디 가서 봤는데 나 7년 운이래요. 10년 대운이래요. 3년 운이 들어왔대요. 근데 왜 이게 다 엎어졌어요? 어디에서 튈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왜 어디에서부터 뭐를 조심을 해야 되는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거를 듣고 그거를 행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안 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개별 산업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